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11월 14일 두 번째 영상이네요. 어제에 대한 보충 재설명을 한번 하고 이제 정리 6번과 7번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간단하게 이제 제 생각 적어놓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볼 건데 좀 한 번에 좋은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근데 이미 계속 스피노자는 정의에서 자기가 정의를 세운 이유 이거를 계속해서 다른 표현으로 울거먹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나 공리나 이쪽은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쉽게 가면 좋을 텐데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관련해서 얘기를 또 해볼게요. 정리 6번입니다. 네, 하나의 실체는 다른 실체로부터 산출될 수 없다. 이미 몇 번이나 얘기가 됐죠. 네, 실체는 자기 자신에 의해서만 이제 확인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안다 그래도 다른 실체를 파악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얘기했어요. 그래서 보면 각 실체는 고유하기 때문에 A 실체는 A 실체를 통해서 파악할 수밖에 없고 B 실체는 B 실체를 통해서 파악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A 실체가 가진 그 고유성을 B 실체가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왜냐, 고유성이라는 것 자체가 얘만 지니는 거고 얘만 지니는 건데 얘만 지니는 거를 얘를 보고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네, 그래서 안 된다. 실체 간에 서로 다른 건 서로 다른 고유성을 지녔다는 이야기다. 네, 그래서 코끼리와 실체, 인간의 실체 둘은 서로 다른 고유성을 지닌다. 인간의 고유성을 보고서 코끼리의 고유성 어떻게 파악하냐, 이게 이제 내용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자연에는 동일한 속성을 지니는 두 개의 실체가 존재할 수 없다. 네, 즉 서로 공통되는 것을 가진 두 실체는 존재할 수 없다. 여기서 공통되는 것이라는 것은 본질이라고 했죠. 본질. 네, 고유성질이라고 했는데 고유성질을 갖는다면 두 실체가 될 수 없다. 네, 그래서 두 개의 실체가 동일 속성, 동일한 그 고유 속성을 지닌다면은 같은 것이 되고 그건 결국 하나다. 이런 얘기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선 얘기가 이제 충분히 공감이 되고 납득이 됐다면은 이 정도 설명을 해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계속 하게 되면은 같은 내용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느낌이 있어서 시간만 늘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거든요. 아무튼 공통되는 본질을 지닌다면 그 두 실체는 존재할 수 없다. 하나의 실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어떤 것이 인간의 본질을 지니고 또 다른 것이 인간의 본질을 지닌다 이거예요. 그럼 이 두 개가 다른 거냐 했을 때 다른 거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 보면 정리 3에 의해서 한 실체는 다른 실체의 원인이 될 수 없다. 네, 그렇죠. 코끼리의 고유 성질을 안다고 해서 인간의 고유 성질을 파악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갖는 고유성이 다르니까 그 고유성 이라는 거는 그 개체만 지니는 거니까 내가 파악한 거에 대한 고유성만 파악할 수 있지 내가 파악하지 않은 거에 대한 고유성까지 파악할 수는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으로부터 실체는 그 밖에 어떤 것으로부터도 산출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그렇죠. 실체라는 거, 이 어떤 실체라는 건 고유성을 지닌 이 특징 덩어리인데, 실체의 고유성으로 인해서 실체를 목도하는 게 아닌 이상 실체를 파악할 수 없다 그랬죠. 네, 인간의 고유성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래야 인간의 실체를 알 텐데, 인간의 고유성은 인간을 파악하는 순간 파악되는 거지 코끼리를 백날 본다 그래서 인간의 고유성을 파악할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걸 통해서는 산출될 수 없다, 이게 나오는 거고, 왜냐하면 공리 1과 정의 3, 정의 5에 의해 충분히 알 수 있듯이 자연에는 실체와 그것의 변용들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실체는 다른 실체에서 산출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실체는 그 밖에 다른 것에서도 절대로 산출될 수 없다라는 거죠. 보게 되면 변용들은 실체를 통해서 파악이 되고 실체는 스스로에 의해서 파악이 되죠. 근데 이 스스로에 의해 파악되는 이 실체를 다른 실체를 통해서 파악한다? 이건 안 된다 이거예요. 실체의 정의에 어긋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반대 경우로 이 실체가 스스로에 의해서 파악되는 게 아니라 다른 거에 의해 파악이 된다면은 어떻게 되냐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증명이 그 내용이에요. 이것의 반대의 경우가 부조리하다는 것에 의해 보다 더 쉽게 증명된다. 왜냐하면 만일 실체가 그 밖에 어떤 것으로부터 산출될 수 있다면, 뭐 다른 실체가 된다면, 그걸로 인해서 파악이 된다면 실체의 인식은 그것의 원인에 대한 인식에 의존하지
의존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러니까 이 실체예요. 이 실체에 대한 인식은 이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이 실체가 존재 가능하다, 파악된다, 성질을 지닌다 라는 게 파악되기 때문에 그것은 실체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실체가 다른 실체에 의존한다면은 그 실체는 실체가 아니었던 거다. 그냥 그 지금 변용에 해당이 되는 것 뿐이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다라는 거죠. 보면 만일 실체가 다른 것에 의해 파악이 된다면, 즉 그것이 고유성을 지니지 않고 다른 것에 의해서 이제 종속이 되고 파악이 된다면은, 그거는 이제 종속되는 것이 된다. 종속되는 것은 성질의 원천이 아니기 때문에, 실체라는 거는 어떤 성질을 제공하는 원천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종속된다는 것은 성질의 원천이 아니기 때문에 실체가 아니다, 실체의 규정에서 벗어난다, 이건데요. 실체라는 게 왜 나왔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공통성 때문이죠. 공통성. 그리고 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성질 때문인데, 이 성질의 기원이라는 거예요, 실체가. 근데 이 성질의 기원이 또 있다? 그러면 그게 진짜 실체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라는 거고, 근데 이제 변수로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실체들의 실체인 것 같아요. 실체들의 실체, 이게 있는데 이거랑은 조금 구분지어야 하긴 한데요. 이거랑은 조금 구분지어야 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뒤에서도 얘기가 나오니까 따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본다면은, 코끼리의 실체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거는 실체가 맞아요. 근데 이 실체는 코끼리의 실체에 대한 실체가 또 있어요.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체로 치고 있으면서 지금 뭔가 아니다라고 말하니까 조금 얘가 좀 표현을 지금 두 충의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어떤 것의 실체랑 그 다음에 이 실체들에 대한 실체를 좀 구분지어서 표현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스피노자 보시는 분들은 이것까지 구분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좀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긴 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신다면은 많이 공부를 하신 분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정리 7번 보면서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왜 얘기가 나오는지, 실체에 대한 실체가 왜 나오는지. 이 실체에 대한 실체는 그 신이라고 스피노자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7번에서도 언급될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정리 7번을 보면요, 실체의 본성에는 존재한다는 것이 속한다 라고 했어요. 실체가 존재해야 변용이 존재하죠. 왜냐면 이 실체가 변용, 존재의 원인이잖아요. 어떤 변형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실체 때문이에요. 만약 이 실체가 없다면은 변형도 불가능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 실체가 존재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재밌는 거는 변용은 존재한다는 게 우리 앞에서 확인돼요. 우리가 코끼리가 존재한다는 걸 보고 있고 개가 존재한다는 걸 보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코끼리의 실체랑 개의 실체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 그럼 실체가 존재한다는 거는 왜,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체는 자기 원인이라 그랬어요. 실체라는 거는 모든 성질의 원천이고, 그것이 이제 그 원천적인 그 성질을 변용들한테, 존재들한테 뿌려주는 거다. 그랬으니까 실체는 당연히 이 존재에 대한 것도 자기가 지니는 성질인 이 존재도 자기 원인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체는 존재한다는 것은 자기 원인이다 라는 얘기가 여기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넌센스입니다. 왜인지를 또 얘기를 할게요. 증명을 보면서 얘기를 할 건데, 이게 납득이 잘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실체 변용이 존재하는 게 확인되고, 이 변용의 존재는, 그러면은 변용의 존재성은 누가 준 거야 했을 때 실체가 준 거겠죠. 그럼 실체도 당연히 존재를 포함하고 있겠죠. 실체가 존재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실체의 존재는 누가 준 거야 했을 때 보면은 실체의 본성 자체가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실체의 본성 자체가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도 설명을 제대로 못한 느낌인데, 너무 사변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뭔가 더 잘 설명할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실체는 그 밖에 어떤 것으로부터 산출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것은 자기 원인이다. 그렇죠. 실체라는 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는 자기 안에서 파악할 수밖에 없어요. 실체가 뭐 존재한다는 성질을 지닌다면은 그 존재한다는 성질은 자기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 원인이다. 그래서 실체는 변형이 존재하지. 변형의 존재는 그럼 어디서 비롯된 거야? 실체한테서 비롯된 거야. 그러면 변형의 존재함이라는 거는 실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럼 실체가 존재함이라는 성질을 어떻게 갖고 있냐 했을 때 보면은 존재함이라는 거를 자기 스스로의 원인으로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의 실체에 대한 규정을 보게 되면.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요. 즉 정의 1에 의해 그것의 본질이 필연적으로 존재를 포함하거나 혹은 그것의 본성에 존재한다는 것이 속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실체라는 거는 다른 것에 의존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에 의존할 수가 없다 보니까 존재한다는 그런 성질 같은 경우도 다른 것에 의해서 생긴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지긴 합니다.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정의 1번에서 봤던 내용이랑 이제 관련이 되는 거예요. 예, 정의 1번이 뭐였냐면 자기 원인에 대한 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번 볼까요? 예,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오늘 이 두 개만 하고 말 거니까 조금 볼게요. 정의 1번을 보면은 자기 원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기 원인이란 그것의 본질이 존재를 포함하는 것 또는 그것의 본성이 존재를 제외하고는 생각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말한 거랑 조금 다른 것 같긴 하네요. 자기 원인, 본질이 존재를 포함한다. 그렇게 봤네요. 아무튼 존재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자기 원인은 자기를 원인으로 두는 것이다 라고만 봤기 때문에 존재함으로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존재를 그냥 우리가 세계에서 보는 존재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존재가 존재한다는 거랑 관련되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러면 처음에 설명을 잘못했을 수도 있다는 걸로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본질이 존재를 포함한다. 그 성질로서의 존재를 포함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의 본성이 존재를 제외하고는 생각될 수 없는 것이다. 실체에다가 그냥 존재성을 포함을 시켜버렸네요. 이거는 제가 조금 잘못 봤을 수도 있을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도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니까 이제 제가 좀 오독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아무튼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제 존재성을 지닌다. 실체는 무조건 존재성을 지닌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자기 원인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존재를 포함하는 것을 변용을 포함한 것으로 설명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잠깐 봐볼까요? 잠깐 보겠습니다. 그랬으려나 싶기도 하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잠깐만요.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그러네요. 존재를 제가 지금 존재성으로 본 게 아니라 존재로 봤네요. 존재로 본 게 맞네요. 변형을 포함하는 것으로 봤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존재가 존재성으로 보입니다. 존재성. 이거를 아닌가요? 이거를 존재성으로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는 제가 그 존재를 그냥 그야말로 존재로 봤다. 아무튼 그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유 해석 이거는 상관없네요. 지금 제가 준비한 거는 별도 상관이 없는데 일단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존재라는 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실체의 본성의 존재가 속한다 그랬잖아요. 이 얘기는 이제 어떻게 나아가게 되냐면 실체들의 본성에는 존재가 속한다는 얘기랑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실체라는 개념을 꺼낼 때 왜 나왔냐, 이 실체라는 개념이 왜 나왔냐라는 걸 얘기했었는데 실체라는 개념이 나온 이유는 이 세상에 나타나는 공통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타났다라고 했어요.
얘네들이 지금 봤더니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얘네들을 보니까 공통되는 걸 지니네. 왜 얘네들은 다 공통되지? 이 공통되는 거의 그 원천이 뭐지? 이유가 뭐지? 했을 때 실체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존재라는 거는 존재한다라는 거는 실체들에게 공통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 실체들한테 공통되는 거. 그러면은 실체들에게 공통되는 걸 이해하려면은 어떤 개들의 공통되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개의 실체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실체들에게 공통되는 걸 이해하려면은 실체들에 대한 실체를 떠올려야 돼요. 예, 예, 그래야 되는데 이 실체들에 대한 실체는 신과 관련이 된다라고 볼 수 실체들에 대한 실체를 이제 스피노자는 신이라 그랬죠. 신. 예, 신이라 그랬으니까 이 존재함에 대한 그 원인이 되는 게 바로 이제 신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지금 맥락상으로 맞게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이런 의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체의 본성에 존재한다는 게 속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결론적으로는 이 실체들은 전부 다 존재한다는 걸 갖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공통되는 것의 원인이 있다면은 그것은 실체 때문인데 실체들은 어떤 특정 실체에 의해서 존재라는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포함하는 존재인 신을 언급할 수 있는 이런 발단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첫 번째에 대한 해석이 존재를 포함하고 있다. 네, 이거를 제가 잘못 봤기 때문에 조금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은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고 네, 존재가 속한다는 거. 왜 속하는지 실체가 존재해야 변형이 존재하니까 변형은 존재하는 게 확인이 되니까 이 변형의 존재 원인은 실체는 이 성질을 당연히 지니는 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앞서 뭐 그 어떤 공리에서도 언급된 내용이랑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보고 네, 다음에 이제 또 정리 8이랑 나머지를 할 건데 정리 8이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그래서 정리 8만 따로 내일이나 모레나 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이런 부분 잘못된 부분은 바꿔 나가면 되는 거니까 네, 아무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